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확실한 투자 상품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정말 몰라서 못 하시지. 맞아요. 알면은 안 네. 하실 리가 보통 없고요. 부동산 담보 대출 투자에 집중을 하셔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단파TV의 케빈입니다. 자, 이 자리에 신반 유튜버 우영희 센터장님이 또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해주셔서 전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스카이 에베뉴의 영종도 부동산의 또 메커니즘 안경석 본부장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럼 본부장님,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요. 보증금을 수령하신 임대인들은 어디에 주로 활용하시나요? 노인 연령층에 계신 이런 분들은 그 보증금도 이렇게 일단은 빚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보통은 뭐 통장에 그대로 잠을 재워 두시는 경우도 있고, 네. 조금 이제 젊은 층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출 부분을 일정 부분 상환을 해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최근에는 중간에 이렇게 대출한 금액을 뭐 상환을 한다든지 이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또 붙겠죠. 네, 그러시군요. 자, 대개는 임대 수입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임대인들의 수익 구조를 한 가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이 부분은 봐도 부동산 담보 대출 투자에 집중을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영희 센터장님께서 간단히 짚어주시고 부동산 임대인들이 왜 부담대를 활용하시면 좋은지 전격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보증금을 받으면 네. 보통은 대출 상환을 하는데 쓰시거나 네. 아니면 잠을 재우시거나 두 가지 형태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네. 일단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죠. 너무 아깝습니다. 그 귀한 돈을 네. 아니 사람도 일을 하는데 돈이 일을 하게 해야죠. 근데 이게 돈이라는 게 있으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에 따라서 네. 내가 행동 패턴이 바뀌는 거잖아요. 마치 네, 그렇죠. 요리 재료처럼 똑같은 요리 재료도 호텔 셰프가 잡으면 네. 정말 맛있는 요리가 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잡으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돈이라는 게 있을 때 네. 활용 방법을 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받고 나면은 저희는 고객분들께 부동산 담보 대출로 이렇게 권해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에게 네. 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죠. 그걸 그냥 갖고 있어 본들 나한테 생기는 이득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 게 부담대인데 네. 이 부담대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임차 보증금도 내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는 무이자로 받아서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대신 그냥 빌려주면 위험하니까 네. 또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 나도 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무이자 대출을 받은 거고 나는 남에게 빌려주면서 부동산 담보를 잡으면서 이자를 받는 구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그런 느낌, 돈놀이처럼도 보일 수 있는데 예. 어찌 보면 이게 금융의 기초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볼 네, 수가 있다는 맞습니다. 점이네요. 네. 그럼 부담대에 대해서 저희 이제 단파 TV에서도 이제 이거를 네. 실천하실 것인데 네. 간단하게 좀 포인트를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금리랑 뭐 미니멈 투자 금액서부터 기간은 언제 정도 네. 되는지. 일단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담보 물건일 것 같고요. 네. 어떤 담보냐에 따라서 안정성이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구나 좀 손쉽게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파트거든요. 그 아파트도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는데 네. 사실상 서울 아파트나 경기도 아파트는 좀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담보는 서울 경기 지역에 아파트를 한다. 그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최소 투자 금액은 저희 3천만 원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부터요. 네. 마음 네. 같아서야 뭐 만 원도 하고 싶고 10만 원도 하고 싶지만 이게 또 고객분들께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해당 물건에 대해서 질권 설정이라는 걸 해드리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무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최소 금액은 3천만 원부터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기간은 무조건 1년입니다. 1년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뭐
불패다 뭐 이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정이라는 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부동산에서의 조정은 금융시장은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지만 부동산은 그렇게 빨리 급변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1년 정도 기간이면은 우리가 이 대출을 연장해 줄지 말지에 대해서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네네. 때문에 1년 단위로 진행이 된다. 근데 가끔씩 이런 건 있습니다. 네. 내가 돈을 빌려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돈 쓸 때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돈 빼주면 안 되냐?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에 나간 거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그분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희에게는 없다는 거죠. 대신에 그 차주분께서 만기 이전에 우리 중도 상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뭐 3개월 후에 뭐 6개월 후에 그분이 상환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때 중도 상환을 하시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고객분들께 다 챙겨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수익률, 이자 네. 부분일 텐데 일단 그 부동산 담보 설정을 할 때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는데 네.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세전 이자 받으시는 게 8%입니다. 굉장히 8%. 높죠. 예. 네, 세전 8%고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세전 10%입니다. 10%. 그래서 이거를 세금을 또 제외를 하고 나면 우리가 세전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거든요. 세후죠. 그렇죠. 예. 세금 떼고 내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오느냐 이게 네. 가장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세금은 은행에서 떼는 이자소득세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 그래서 27.5%가 세금으로 공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원천징수 세금 내고 고객분들께 이자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1순위가 세전 8인데 세후로 하면 5.8이 됩니다. 네. 그리고 2순위 같은 경우에는 10인데 10%인데 7.25%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1억을 투자하신 분이 1순위다. 네. 그러면 세금 제외하고 48만 원 얼마니까 약 50만 원 정도가 매달 이자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2순위로 하신 경우에는 60만 원 정도가 매달 이자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이게 표면상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도 비교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신 게 네. 그냥 간단한 예시로 보증금으로 네. 활용했다고 가정했을 네. 때 3천만 원 보통 은행 융자가 몇 프로 정도? 보통 한 2.5, 3% 초반 예. 이러지 않을까요? 그 2.5%에 대해서 이제 원금을 상환해서 조금 더 줄이는 것보다는 그렇죠. 투자를 하셔서 5.8% 세후 5.8%로 그 실이자 수익을 또 챙겨 가시는 게 네. 분양자 입장에서 굉장히 굉장히 좋은 거죠. 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2000년 중반에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게 뭐냐면 두 분 다 아시겠지만 일본의 금리가 워낙 낮잖아요. 네. 1%대, 0%대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1%의 대출을 받아옵니다. 근데 한국은 은행 이자가 3%인 거예요. 네. 그럼 1%에 받아서 3%에 넣으면은 2%가 남네? 네. 너무나 좋은 거죠. 어유 메리트가 있는 근데 거죠. 이걸 일반인들이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네. 이 부담대가 저는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의 이자를 갖고 와서 네. 이걸 8% 세후 5.8에 집어넣게 되면 약 3.1%, 3.3% 정도의 이제 순마진이 생기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야, 엄청난 내용을 들었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대단한 금융 상품인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하게 그 소장님 말씀처럼 돈이 나가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돈은 피곤하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돈을 벌어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금융 플랜을 이런 식으로 잘 세우면 정말 틈새에서 저희가 잘 알지 못했던 이렇게 안전하고 확실한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네. 확실한 투자 상품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금융 플랜인 거죠. 네. 지금 시대에 5% 확정 수익이라는 게 엄청난 수익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제 자랑을 조금만 해도 될까요? 아유, 말씀해 주십시오. 몰라서 못 하시지 네. 알면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찍지만은 제가 이제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이 부담대로 재미를 많이 보셨던 분들을 생생 리포트로 찍으러 갈 거예요. 저희 고객분들. 네, 고객분들 한 8분 제가 컨택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만나 뵙고 이분들이 어떻게 자금 활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리얼 스토리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빈님 부담대를 얘기하다 보면 아마 제가 현장에서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으세요. 네. 근데 아마 단판TV 보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 같아서 좀 네.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부담대라는 게 내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상대방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을 해놓는다. 네. 이건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러면서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근데 차주가 안 갚으면 어떡하죠?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이 있고요. 네.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안 갚게 되면 부동산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뭐 경매 진행해서 그냥 받으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경매로 진행하면 너무 길어져서 나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이 아다리가 안 맞으면 좀 불편해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 부담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근저당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네. 만약에 차주분들이 상환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정상 채권에서 부실 채권이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대출을 해주고 이자가 들어오면 정상적인 채권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돈은 빌려줬는데 이자가 안 들어와. 그럼 네. 정상적이지 않죠. 이거 그렇죠. 부실 났다. 그래서 부실 채권이라고 하고 이걸 영어로는 NPL이라고도 얘기를 네.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투자자고 케빈님이 차주세요. 네. 예시를 이렇게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돈을 빌려가셨는데 안 갚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채권 관계가 이제 NPL이 되는 거죠. 부실 채권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이 NPL 채권을 제 3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음. 저는 빨리 회수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회수가 될 건 알겠지만 길어지니까 싫은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본부장님께 본부장님 제가 이 케빈님에게 뭐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근저당권이 있는데 요거 좀 사가실래요?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그걸 사가시게 되면은 경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8%의 연체에 이제 3%가 더 붙은 11%짜리 확정 채권을 사가시는 거거든요. 네. 그럼 사실 너무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럼 기간에 좀 두고 오히려 또 금리를 더 얹어가지고 그쵸. 이제 그쵸. 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경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상금리 붙여서 받아가시면 되는데 네. 또 보증금을 활용하시다 보면 계약관계라는 게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또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런 경우에는 NPL로 매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매각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의 채권을 매각을 하려고 내놨는데 네. 과연 사람들이 사갈 만큼 매력이 있을까? 근데 이게 확정 채권 11%면은 뭐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고 사가려는 분들은 줄을 서 있고 네.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부실이 네. 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안 갚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맞네요. 왜냐하면 저도 NPL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담대가 딱 되는 순간 제가 사갈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좀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예.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두 가지만 일단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수분양자분들과 임대인분들이 이 보증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네. 부담대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근저당 설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담보로 한 것을 이제 경매로 네. 해서 회수를 한다. 네. 자, 두 번째, 요 시간이 보증금을 또 다시 갖다 줘야 되는 시간과 맞지 않았을 때 NPL이라는 부실채권으로 빠르게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그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와, 그러면 우리 임대인들은 전혀 뭐 리스크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몰라서 못 하시지 맞아요. 알면은 안 네. 하실 리가 보통 없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네. 이런 걸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적인 금융 상품은 무한히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뭐 네. 1,000만 원을 해도 되고 10억을 해도 되고 100억을 해도 되고 네. 무형의 금융 상품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는 부동산이란 유형의 자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우량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돈이 필요할 때 마침 그 사람은 저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이 상품 메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좋은 상품은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돈 있는 분들끼리 그냥 나오면 바로 가져가고 이래서 일반 분들한테 퍼지지를 않는 플랜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되게 생소하시긴 하실 겁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상가 임대 보증금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아주 이렇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소 약정 기간도 1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보통 이 상가 임대차도 보면 계약 기간이 1년 정도니까 딱 그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매칭만 잘 되면 아주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들한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고요. 이 금융 플랜을 잘 짜서 항상 마인드가 이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투자자가 돼서 이런 상품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내가 힘들게 일하는 근로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서 네. 항상 돈을 일하게 하는 이런 아주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저도 그 본부장님과 또 단판 TV에서 같이 네. 말씀 나눌 수 있는 인연이 닿아서 굉장히 좀 즐겁게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묵혀두면은 사실상 네.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또 본부장님께서 진행하시는 또 영종도 상가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잘 하시는 거고, 거기에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가 조금이나마 좀 팁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재무상담센터 오영일 센터장님과 우리 스카이애비뉴 안경석 본부장님, 그리고 단판TV의 케빈 여러분과 함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